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위에 좋은 음식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떠올리실 텐데요.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양배추는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양배추는 거칠어지고 손상된 위장 점막의 회복을 돕는 비타민 U와 지혈을 도와주는 비타민 K가 함께 있는 하나뿐인 음식입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가넷 체니 박사팀이 위궤양 환자들에게 3주 동안 양배추즙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결과로 증상이 95%나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양배추는 강력한 항암작용 효과가 있는데요. 양배추는 이상세포 증식을 억제하여 항암작용을 하는 인돌 3카비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유방과 여러 세포막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건 주립대 폴란드 국가식품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했는데요. 양배추를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1회만 섭취한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나 우리 몸에 이로운 양배추도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식품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양배추와 함께 먹었을 때 최악의 궁합과 최고의 궁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양배추와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양배추즙. 양배추즙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셨나요? 건강을 위해 양배추즙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양배추는 천연 위장 보호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양배추 속 설포라민 성분은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리균의 확산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양배추도 즙으로 드신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즙으로 농축하게 되면 만드는 과정에서 양배추의 섬유질이 많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당분이 농축되어 당뇨 환자분들에게 안 좋습니다. 또한 혈중 칼륨이나 나트륨 균형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시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장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데요. 양배추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대장에서 발효가 쉽게 됩니다. 발효가 되면 가스를 생성하고 가스가 민감한 대장 속을 더욱 자극해서 장을 팽창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의 팽창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하고 대장염과 대장암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찬성질이 강해서 설사나 복부팽만을 쉽게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혈압 약과 아스피린.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통의 약과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혈압을 낮춰주고 심혈관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서 많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잘 챙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양배추의 이점이 고혈압약이나 아스피린 등 항응고제와 결합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데요. 반면에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지혈 역할을 하며 상처가 난 혈관을 빠르게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항응고제의 작용과 정반대이므로 양배추와 항응고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의약품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평소에 드시는 의약품들 중에 와파린 계통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갑상선이 약한 사람. 몸에 너무나도 좋은 양배추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이 과하게 섭취했다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온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고이트로겐 성분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 이 성분은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체내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억제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 섭취하는 요오드의 80%가 갑상선에 사용됩니다. 지난 2010년 암의 원인과 통제 캔서 카저즈 앤드 컨트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은 293건의 갑상선 암 환자와 354건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음식 섭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요오드 결핍이 있는 여성의 경우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십자화과 채소 섭취와 요오드 결핍 사이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추정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은 요오드 사용 능력을 방해하는데 이는 요오드가 결핍된 사람의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양배추 섭취량이 요리에 곁들이는 정도의 소량이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열을 가해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오드 합성을 방해하는 이 성분들은 열에 매우 약하니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거나 찜기에 찌는 것도 좋고 기름에 살짝 볶아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양배추와 최악의 궁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양배추와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 궁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와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사과. 양배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의 칼륨 성분이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주는데요. 여기에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이 혈전을 분해시키고
사과의 칼륨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어 혈압을 낮추는데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과를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 속에 가득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하게 해줘서 두 식품의 항산화 성분들이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특히 양배추의 셀레늄은 위암 발병률을 낮춰주며 자궁내막암과 난소암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실 때는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드시는 건데요. 생 양배추보다 찌거나 익힌 양배추를 갈아주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여기에 당근을 함께 갈아주셔도 좋습니다. 당근이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속 흐름을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근을 생으로 넣으면 당근 속에 강력한 비타민C 성분의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양배추와 사과의 비타민을 파괴하는데, 이때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넣어주게 되면 비타민의 파괴를 줄여 양배추와 사과 속 비타민까지 모두 챙길 뿐만 아니라 양배추 특유의 냄새를 중화시켜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 우유. 우유는 단백질, 비타민, 칼슘이 풍부해서 양배추의 영양소를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위산을 중화시켜 위장의 상태를 안정시켜주는데요. 특히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우유 속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바로 이 단백질이 위산으로 손상된 위벽 내부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배추의 위장 건강의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건데요. 장이 약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양배추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몽. 언뜻 시큼한 자몽이 위에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몽은 다른 과일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성분이 많은 슈퍼프루시라고 부를 만한 과일입니다. 자몽을 함께 먹으면 양배추의 효능이 배가 되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양배추와 자몽은 모두 위에 좋은 식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양배추에는 아이소사이오시아네이트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웬만한 항암제보다 훨씬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근에 밝혀졌는데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암, 갑상선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으로 정말 효과적입니다. 또한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인데요. 자몽의 쓴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과 함께하면 몸속의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는 양배추를 꼭 자몽과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최고의 건강 채소 양배추와 좋은 궁합의 음식들과 나쁜 궁합의 음식들을 소개했는데요. 좋은 궁합의 음식들을 잘 조리해서 함께 드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